자, 예, 10강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한 문제도 안 풀었는데 2부다 벌써. 그리고 쌤이 1부 찍은 걸 뒤에 조금 봤는데 하나 바로 잡을게요. 쌤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 얘기할 때 광해군에서 중종반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조반정이죠. 서인조반정 바로 잡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부 고종이 이제 친정 권력을 장악하고 아버지 때랑 다른 정책을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때는 이제 통상수교 거부였잖아요. 나라 문을 잠그는. 근데 자기는 아버지랑 다르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개화 정책 쪽으로 틀게 되죠. 그 사건의 시작이 이제 요 75년에 운용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참 똑똑하죠. 일본이 자기가 한포 사격으로 미국한테 개항을 하고 나서 개화가 되고 나서 자기가 당했던 정책을 똑같이 우리나라한테 써먹는 거죠. 강화도에서라는 사건이죠. 강화도에 나타난 이제 일본 배가 얼쩡얼쩡거리고 우리가 대포를 쏘게 되고 너네가 먼저 대포 쐈어 그래서 함포를 하게 되고 우리한테 이제 어, 근대적 이제 개화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76 강조가 맺어지게 돼. 쌤 이제 이거를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76 강조라고. 쌤 뒷강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했었죠. 따라 76 강조, 76 강조. 이거는 외우자. 이거는 외우자. 따라 76 강조. 세 번 시작. 예, 불행의 시작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결국 이게 1876년이고 우리가 1910년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910년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는 게 시작점, 시발점이 여기에요. 욕한 거 아니에요. 시발점, 시작됐다. 천천히 하니까 더 욕 같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이렇게 내려가면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첫 단추를 한 두 개, 세 개 잘못 깬 거지. 너무나 안타까워. 그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 최초의 또 불평등 조약이고 내용은 여러분이 강의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조목조목 다 불평등 조약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화라는 거를 이 일본의 이 참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거지.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 조약을 맺은 우리 관리들은 다 이완용 같은 친일파냐? 그게 아니야. 이완용 같은 자식들은 그냥 이 조약을 맺으면 을사늑약,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이 조약을 맺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고 돈 받고 팔아먹은 거고 나쁜 새끼고 이분들은 쌩이 볼 때는 무지했어. 그러니까 개화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뭐 해외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무지했어요. 그래서 이 조약의 결과가 뭔지도 잘 몰랐고 무지의 소산이다. 정말 안타깝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 이거 모르고 맺었으면 무지한 거고 알고 맺었으면 나쁜 거라고. 근데 이제 쌤 볼 때는 전자에 가까워요. 강화도 조약은. 그래서 불행의 시작이고 백성들의 삶이 안 좋아져. 그래서 쌤이 의외로 생각하는 건 이 80년에 있었던 통리기묘화문이라고 하는 80년 겨울, 그래 81년이라고 나온 책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뭐 요즘에는 문재인 대통령 뭐 국정 지지율 이런 거 조사하잖아. 그래서 뭐 긍정이 몇 프로, 부정이 몇 프로 이런 거 계속 조사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잖아요, 정부가.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 근데 이때만이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빠 흥선대원군 시절에는 먹고 살만 했는데 아들 고종의 정권 잡고 나서 개화라는 걸 하고 나서 백성들의 삶이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개화라는 게 좋다면 백성의 삶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들이 정권 잡고 나서 개화로 바꿨는데 백성들의 삶이 점점점 안 좋아져. 근데 개화가 나쁜 게 아니잖아. 우리 개화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개화 안 됐다고 생각해봐. 지금도 뭐 신문에도 있고 성리학 절대 사상이고 이런다 그러면 뭐 남존여비 사상 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개화가 나쁜 게 아니라 일본이 나쁜 거야. 일본과 무능력한 정부, 무지한 정부 때문에 안 좋게 백성들의 삶을 간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개화가 나쁜 게 아니야. 개화를 잘할 거야. 연수 들어왔어? 연수 왜? 얘들아 잠깐만.
우리 딸내미가 12시에 운동하는데 줄넘기 그거 해도 되냐고 물어보러 와서 해도 된다 그랬어. 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를 만들어. 그래서 개화가 나쁜 게 아니다. 사실 좀 우리가 좀 인정한다. 좀 여태가 실수가 있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개화를 잘해볼 거야. 그래서 통리기무안문이라고 하는 개화 총괄기구 플러스 12사 하위 12개의 부서를 놔두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뭐 이래가지고 개화를 잘해보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도 만들죠. 우리나라 5군데를 2개로 이제 줄이고 90군데를 신식군대, 별기군, 특별한 무기를 가진 군대, 그래서 총도 갖고 있는 군대를 나름의 노력은 해요. 근데 잘 안 되죠. 왜냐면 어떤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 기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관료들의 어떤 의식, 생각, 싹 다 백성들의 어떤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몇 명만 뭐 기구 하나 만들어진다고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화 정책이 계속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안 돼. 또 일본이 불평등 조항 가져갖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또 미리 예습한 친구들 순서에 따라서 예습한 친구들 알겠지만 일본이 교묘하게 어떤 경제적으로 침략할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의 삶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90군대가 차별을 받죠. 별기군에 비해서 그 유명한 사건 알죠? 뭐 몇 달 동안 쌀을 못 받아. 월급을 못 받아. 그러다가 월급 대신 쌀 준다고 갔더니 쌀에 막 모래가 섞여 있어요. 빡쳐갖고 일어났다. 선해청 당상감 뭐 민경무의 집을 막 평지로 만들었다 막. 근데 이게 90군데만 일으킨 게 아니고 개화 정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 반일 감정을 갖고 있었던 일반인도 같이 합니다. 그 서울 시내 어떤 빈민층도 같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별개군 막 작살내고 별개군을 가르치던 일본인 교관 이것도 웃기지 않냐? 일본인 교관이야 또 막 설명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막 굉장히 막 잔인한 방법으로 막 죽이고 막 일본 막 공사 불 지르고 막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흥선대원군한테 찾아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절에 살기 좋았는데 지금 아들이 지금 민씨 중전이 지금 막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해결합시다. 그래갖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몇 번 빼다가 결국에는 궁굴로 들어가게 되고 민씨 중전 도망가고 막 고종이 막 아버지한테 다시 맡기죠. 나라를 이제 이 반란 이 사단을 해결해 달라고. 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이제 그걸 누가 해결하냐면 도망갔던 민씨중전이 청나라 세력을 끌어들여요. 청나라 세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라.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 쫓아내고 자기한테 권력을 다시 달라.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가 주둔하게 돼요. 3천 명의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 이 원색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마젠창과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재정 고문, 뭐 군사 고문 그래갖고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내정 간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해 갑니다. 잡아가고 왕의 아버지를. 이 코미디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랑 조약도 맺게 돼요. 조청상민 수령무역장정이라는 걸 조약도 맺게 되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쓰면 륙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내륙. 뒤에서 경제 파트 공부하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내륙에 청나라 상인이 들어오게 되죠. 경제 파트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70년대는 개항장 무역 그래가지고 거류지 무역 그래가지고 그 76강조에서 항구 3개 열잖아요. 인천, 부산, 원산. 여기에서만 그 안에서도 개항장에서 이 간행이정이라고 이제 부산 안에 거류지 안에서도 간행이정 심리 4km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륙엔 못 들어갔다고요. 대구나 서울에 못 갔단 말이에요. 70년대는 일본 상인이. 근데 80년대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서울의 내륙에 청나라 상인이 막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일본도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참 안타까운 조약 중에 하나가 요거건 청나라랑 맺게 되고요. 일본이랑은 젠포 조약이라는 걸 맺게 돼요.
일본이 제물포가 이제 인천 앞바다거든요. 인천이거든요. 인천 앞에 있는 조그만 이제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이모군란 때 도망갔던 일본 애들이 다시 돌아온 거야. 근데 일본이 참 똑똑한 게 이게 얘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온라인 학습이라고 하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얘들이 야 우리 공사 원래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있는 대사관은 우리나라가 지켜주는 거야. 여러분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그 일본 군대, 미국 군대가 지킵니까?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거. 우리나라 경찰들이 지키잖아요. 근데 너네가 못 지켜줬다는 거야. 이모군란 때. 불타고 사람 죽고. 그러니까 우리 공사관은 누가 지키겠다? 우리가 지키겠다. 그래서 일본 군대를 데리고 와요. 200명 정도를. 그래서 이때 최초로 이제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이제 주둔하게 되는데요. 이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되죠. 84년 갑신정변 때. 그래서 여러분 이모군란의 결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화파 내부에서 분열이 생겨요. 옛날에는 위정척사파 개화하면 안 돼. 개화해야 돼. 개화파 이렇게 싸웠잖아.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 고종이 친정하게 되면서 고종이 개화로 갔으니까 개화파가 득세하게 되잖아요. 쭉. 근데 그 개화파 안에서 분열이 생겨요. 쌤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봐봐. 요게 이렇게 이어져요. 뭐냐면 청나라의 양무운동이라는 걸 해요. 청나라 애들이. 아이고 가려지면 안 되는데. 좀 확대해 볼게 쌤이. 청나라가 영나라 영국한테 아편 전쟁으로 작살나고 나서 얘네 그 스스로 깨우칠 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다.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이 운동이야. 따라 양무운동. 서양의 무기를 배우자는 운동이야. 서양에 뭘 배우자고? 무기만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사회가 있다면 요만큼만 바꾸겠다는 거야. 중국의 체제는 시스템은 그대로 하고 시스템은 중국 걸 그대로 쓰고 서양의 무기만 사용하자라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조금만 바꾸겠다는 거지.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메이지 천황이 컴백을 하게 되고 유신, 오로지 새롭게 한다는 거. 뭐냐? 요만큼 있으면 사회를 다 바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개화하겠다는 거야. 문명을 바꾸겠다는 거야. 문화가 아니라 문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음식 뭐 다 포함하는 걸 문명이라고 하자. 미국 문명, 미국 문화 말고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 문명은 다 포함하는 게 미국 문명이잖아. 문명을 바꾸겠다. 한 글자로 뭐 바꾸겠다? 다 바꾸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금만 천천히 바꾸겠다. 서양 무기만. 일본은 다 바꾸겠다. 이게 우리나라 개화파들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화하는 시기에 청나라에는 영선사 그래서 가서 보고 배워오고 일본에는 뭐 수신사 뭐 조사시찰단 가서 보고 배워오고 미국에는 보빙사 그래서 보고 배워온단 말이야. 근데 보고 배워왔던 사람들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야. 나는 청나라 스타일이 좋아. 그래서 온건하게 조금씩 천천히 바꾸는 거야. 조금씩 천천히 바꿀래? 동도석이라고요. 동양의 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만 바꿀 거야? 점진적 개혁이죠. 아니야. 다 바꿔야 돼. 빨리 다 바꿔야 돼. 일본처럼 메이지 유신처럼 해야 돼. 우리가 급진적으로 하고 조금씩 천천히가 아니라 뭐야? 빨리 하고 다 해야 돼. 분화하게 돼. 왜냐면 자 이모군란의 결과 누구 힘이 세져요? 청나라 힘이 세지니까 온건개합파 권력을 잡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면서 급진개합파 권력을 쫓겨나면서 애들이 이제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 스톱. 밥 먹으러 오라 해가지고 아빠랜다. 연수한테 아빠라랬다. 선생님 요거 빨리 끝내고 나갈게요. 밥 먹으러 가시면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 내부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급진파들이 권력에서 뭐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 급진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화를 하다가는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 스타일이 아니라 일본 스타일, 메이지 스타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왕한테 몇 번 건의를 해요. 전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돈 빌려올게요. 일본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청나라 힘이 세니까 잘 안 됐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일본 가서 이제
돈 빌려가고 그걸로 개화를 하려고 자기가 뭐 자신 있게 얘기했다가 급진계합파가 그것도 또 실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의 어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 고종이 역시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되니까 얘들이 그걸 한 방에 뒤집기 위해서 정치적 변란, 요즘으로 따지면 혁명 같은 사건이죠. 일으킵니다. 그게 청일애정가사에 반발해서 급진계합파가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정치적 변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2년밖에 아니니까 뒤죠. 이모군란이 82년, 가춘혁명 84년이니까 우정국이라고 하는 우정총국이라고도 하고 요즘으로 따지면은 우체국이죠. 우편 사무를 담당하는 근대적인 이 기구가 오픈 파리 하는 날 이게 이제 급진계합파의 홍영식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무부, 외무부 이런 핵심적인 거는 이제 온건파가 했고 이제 이런 뭐 우체국 뭐 이런 거는 이제 급진계합파한테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이제 준 거지. 근데 얘네가 급진계합파들이 이 우정총국 오픈 파리 할 때 온건계합파 사람들 불러놓고 파티하다가 궁궐에다가 이제 폭탄 같은 거 씹어놓고 터트리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일로 피하세요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 죽이고 고종과 민씨 중전을 일본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해서 사회를 바꾸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비판받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일본을 이용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건데 뒤에 뭐 문제도 나와요. 14개조 정강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사항을 발표합니다. 3일 천하로 끝나긴 하지만 그래서 14개조 정강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거야.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만 얘기하면 인민평등 문벌 폐지가 들어가 있어. 인민을 평등하게 하고 문벌을 폐지하자.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 다섯 글자로. 신분제 폐지. 야, 이게 여기서 나와요. 쌤도 이 사건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뭐 개인적인 생각에 이건 평가가 다양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왜냐? 이 인민평등 문벌 폐지 즉 신분제 폐지를 주장한 사람이 노비가 아니야. 누구야? 갑신정문 일으킨 사람들 김옥균, 박영우야. 얘들이 뭐야? 신분제가 유지되면 이득을 볼 사람들이잖아. 양반들이잖아. 근데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인민평등 문벌 폐지,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어.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조법, 토지 땅지자에다가 조세조자죠. 땅과 관련된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했으니까 3일 만에 청나라가 진짜 이제 간섭해갖고선 오히려 청나라 군대 오는 바람에 일본 경비병들이 도망가 버리면서 얘들도 같이 이제 죽기도 하고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반역 죄인이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내정 간섭, 청나라 내정 간섭이 강하게 되는 결과가 갖고 오게 되죠. 웃긴 거지. 청나라 내정 간섭 싫어서 일으켰는데 결과 청나라 내정 간섭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하죠.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 안타까워. 그 지지법도 그래. 뭐냐면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이걸 왜 실패했을까? 외세를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맞죠.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한 거지. 그리고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토지개혁을 하려고 하지 않고 토지개혁, 백성들의 땅을 직접 나눠준 토지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금 제도를 고치려고 한 거에서 그쳤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좀 그래. 아니, 야, 신분제도 폐지라고 하는 엄청난 걸 주장했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뭐 100가지가 있는데 90가지는 고치려고 하고 10가지는 안 고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하면 웃기지 않냐. 그리고 봐봐. 백성들이 얘들을 폭도다 그랬어. 막 그 반역죄인이라고 그러고. 왜 했는데 급진계합파들이 왜 이런 개혁을 하려고 했냐고. 백성들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근데 백성들은 이거 보고 뭐라 그래. 뭐 폭도들이다. 왕을 모욕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랬지. 위로부터의 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시민혁명 같은 건 아래에서 한 거 아니야? 시민들이 한 거고 위로 올라간 거고 이거는 똑똑한 몇 명들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혁명이었잖아. 실패했다. 쌤도 인정. 그래서 진짜 좋은 개혁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봐봐.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수준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백성들을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준이 올라오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게 갑신정변의 실패를 보고 한 게 나중에 가면 서재필이 했던 독립협회지. 그래서
만민공동에 나오는 거고.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면 좋고 한갑텐까지만 하고 있으면 밥 먹으러 갈게. 이모군란의 결과와 갑신정변의 결과가 비교가 많이 돼. 이모군란의 결과 맺어진 거는 일본과 진울포조약, 청나라랑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었잖아. 갑신정변에 맺어진 거는 한갑텐이야. 따라 한갑텐, 한성조약, 일본이랑 한성조약을 맺고 청나라랑 일본이 텐진조약이라는 걸 맺어. 그게 갑신정변이라는 거야. 잘 봐. 한성조약은 내용 별거 없어. 그냥 또 이때 또 막 저기 뭐야 일본 경비병 공사관 불타고 그랬으니까 그거 뭐 돈으로 해결해 달라는 거고 쉬운 거 이건 일본이랑 있었던 거고 텐진조약은 오해하면 안 돼. 우리랑 청이랑 맺은 게 아니야. 오케이? 그 고종을 200명 정도 되는 일본 경비병이 데리고 있었잖아. 근데 청나라에서 군대가 왔어. 한 3,000명 있다 1,500명은 저기 뭐야 베트남 가서 프랑스랑 싸우느라고 남아있던 1,500명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1,500명 청나라 1,500명 군대하고 우리나라 일부 군대와 일본 경비병 200명의 군대가 이제 싸웠으면 거기서 청일전쟁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일본 군대가 거기서 빼거든. 지코 같은 게 쓰이마생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났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텐진 조약은 청나라가 일본 애들을 데리고 가. 자기 텐진이라는 곳에 가서 조약을 맺자. 조선에서 너네도 군대 빼. 우리도 군대 뺄게. 그래서 양 군대가 우리나라에서 빠집니다. 대신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청나라가 입장 이해가요? 아 청나라가 내정 간섭하게 됐잖아. 힘이 세졌으면 우리는 군대 내비두고 너네만 빼 그러면 되잖아. 근데 일본이 빼겠냐고. 야 왜 우리만 빼고 안 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나라는 우리 뺄 테니까 너네도 빼. 일본 말 못하게. 왜냐면 청나라는 자기들이 내정 간섭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군대를 보내려고 맘만 먹으면 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할 말이 없잖아. 자기도 뺀다니까. 청나라도 뺀다니까 자기도 빼라 그러니까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똑똑했다 한마디 걸어. 근데 대신 조건이 있어. 뭐냐? 너네가 군대 보낼 때 우리한테 얘기해줘. 청나라가 오케이. 근데 그게 10년 뒤에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그 전주와 맺을 때 정부가 청나라 부를 때 텐진조약에 의거해서 또 일본 군대도 오게 되죠. 10년 뒤에 안타까운 청일전쟁의 불행의 씨앗이 됐다. 갑신혁명이다. 따라 한갑텐 한성조약 갑신정변 텐진조약 따라 한갑텐 담배 한 갑에 1,000원이다. 뭐 이렇게 요즘은 더 비싸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1, 2부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했고요. 요거 한 가지 또 얘기해주면 재밌을 것 같다. 아까 그 이모곤란의 결과 마젠창이랑 멜렌도르프가 왔다 그랬잖아. 요거 외우는 방법. 마젠창과 멜렌도르프가 청나라 내정 간섭할 때 왔다. 예. 멜렌도르프 모르는 놈하고 젠장할 놈. 모르는 놈과 젠장할 놈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모곤란 때 모르는 놈 젠장할 놈이 왔다. 이렇게. 그래서 이모곤란의 결과와 가신정변의 결과를 반드시 구분해 놓으시라.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고 요것도 얘기해 줄까? 그 조선과 청나라 요거 이모곤란의 결과 얘기할 때 조선 지우고 다시 해줄게.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지만 할 건 하고 갈란다. 이모곤란 결과야.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들이 백성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한다고 얘기야. 그래서 이모곤란의 결과 모르는 놈 젠장할 놈 그리고 육지에까지 청나라 애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후에 일본도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모곤란과 갑신정변의 결과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3부에서는 진짜 문제풀이로 만나요. 밥 먹고 올게요.